개인 자격의 방문이고 인간적인 도리라고 주장하지만 여당의 지도부, 그것도 당 1인자와 2인자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면회를 간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조차 납득이 안 간다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내란 정당을 공식화하는 행보다 당사를 차라리 구치소로 옮기라는 말까지. 심지어 여당 안에서도 극우 정당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투톱이 구치소까지 찾아가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자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은 내란 정당이냐는 비판이었습니다. 내란 사태 수습을 책임져야 할 여당 지도부가 국정 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내란 정당을 공식화하는 행보라는 겁니다. 국내적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집권당 지도부가 내란 수괴범을 접견하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겁니까? 개인 자격으로 인간적 도리로 가는 거라는 주장에도 맹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집권 여당의 1, 2인자는 인간적 관계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선공후사가 우선해야 한다며 차라리 국민의힘 당사를 서울구치소로 옮기라고 일갈했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도리는 다 하고 있느냐? 그럴 시간 있으면 관세 전쟁으로 무너진 주식시장부터 챙기라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 구속 체포 국면에선 관저 앞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거리를 뒀다가 갑자기 구치소를 찾은 걸 두고도 정치권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4번씩 법정에 출입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향해서 저거 봐. 저 사람은 사법 리스크가 있어. 이재명 대표를 사법 리스크가 있는 정치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검찰을 동원해서 그를 정치적으로 제거하려고 했던 집요한 시도에 대해서 그 모두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저 뒤가 하이라이트인데 저렇게 말했으면 홍준표 시장이 뭐라고 할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럼 안 되지. 근데 그렇게 해왔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온 대통령을 다 지지했잖아, 자기들이. 그러니까. 왜 자기들은 당하면 안 돼?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렇고 국민의힘 대응이 박근혜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예. 그때는 내란과 지금 비교해보면 비교도 안 되는 뇌물죄였는데 국정농단에는 죄는 따로 없으니까 그때는 잘못했다 살려는 달라 이 정도 스탠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어마어마한 내란을 저질러 놓고도 군의 중간 간부들이 어차피 내 지시를 따르지 않을 걸 알았어. 의원이 아니야 요원이야 이런 머저리 같은 말을 하는데 동시에 법원을 부셔버리고 헌재 판결 나도 우리는 안 따를 거 인정하지 않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게 공범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박근혜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 최순실하고 뭐 이렇게 문고리들 매치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그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게 적발이 돼서 탄핵을 당한 거잖아. 그러니까 공범이 없어요. 그 여당에. 그러네. 근데 이 건은 사실 명태균 뭐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이 너무 많은 공범을 그 안에 만들어 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익들이 원래 잘하는 게 나쁜 짓을 할 때 함께 하는 거야. 함께 해놓으면 그렇지. 예, 그거 나중에 문제가 되어도 배신을 못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공범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매우 일리 있다. 왜냐하면 박근혜 때도 현직이었는데 예. 지금 현직이고 현직이기 때문이다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 범죄의 성격이 달라요. 그러네. 저쪽은 개별 범죄고 이쪽은 조직 범죄야. 요거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대목이다. 이때까지. 오라이. 이해가 되잖아요. 국힘당 의원들이 저러는 게. 내라도 그럴 것 같아. 윤석열이 가면 김건희가 가면 나도 같이 딸려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이 공포가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막아야지. 이 뚝이 무너지고 나면 여기서 큰 물이 지면 그 다음 뚝도 다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법원 폭동까지 간다. 이거는 상상하기 힘든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법원 폭동을 직접 국힘당 의원들이 일으킨 게 아니고 아니죠. 그 일으킨 사람들을 비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추긴 셈이고. 그렇죠. 그 자기 이익 수호라는 관점에서 일관된 행위예요. 하나도 놀랍지 않아요. 살인 방화도 옹호할 거야. 내가 보기에는. 지금 그러고도 남을 정도의 태도예요. 보면은 뭐든지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국힘이라는 이 정당의 국회의원들 또는 이 핵심 당직자들을 포함해서 이 집단 전체가 범죄 조직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범죄 집단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게 희한한 현상인데. 예전에는 이렇게 말하면은 너무 심한 말이라고 그렇지. 할 텐데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아니 법원을 깨부셨는데 막 선물을 주고 잘한다 하고 있고 아니, 애국지사라고 말하고 젊은이들이 한 거니까 너그럽게 해줘야 된대. 그러면 10대 20대만 모아갖고 그냥 국힘 쳐들어가서 당사자 때려부셔도 그러면 봐줄 거야? 야,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이 자들은 정말 윤석열의 복귀를 원할까요? 아니죠. 아니죠. 복귀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더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예.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 윤석열 혼자 잡혀가는 걸로 끝나지. 잘못하면 특검이고 뭐고 이래가지고 여파가 계속 오면 자기들이 연루돼 있는 조직범죄까지 다 드러날지 모르잖아. 그리고 이렇게 해야 바로 이어질 대선에서 지지자들이 계속 흩어지지 않고 그들을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요 100 몇 개의 의석을 가지고 이제 계속 저항할 수가 있죠 국회에서. 지금 이제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국민의힘당이 믿을 수 있는 거는 108석의 의석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결석을 유지해야 되는 거지 지금. 지지자들. 그게 다 이해가 돼요. 내라도 그럴 것 같아.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지지한다는 사람은 지도의 강도가 강할수록 다 오른쪽 끝에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끝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한 25% 돼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 끝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극우화가 되고 있는 거지 말하자면. 그 과정은 이미 상당 기간 동안 진행돼 버렸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돌이켜 보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콘크리트 지지층이란 말이 유행했잖아요. 그걸 35%로 봤어요. 각종 선거나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무슨 일이 거 있어도 지지하는. 예. 근데 그게 그 국정농단과 탄핵을 거치면서 많이 무너진 것 같지만 5% 무너졌습니다. 5%. 조금 줄었어요. 맞아요. 예, 5% 무너진 게 그 탄핵 전과 탄핵 후에 국회의원 의석수의 차이를 갖고 온 거예요. 원래는 123대 122였어요. 2016년 총선 때. 맞아요. 지지율은 차이가 없었고요. 한석 차이에서 한석. 지지율은 그 비례대표 지지율은 그 당시 국힘의 전신인 정당이 조금 더 높았고요. 맞아요. 그리고 국민의힘당이 중간에 국민의당이 중간에 국민의당, 있었고 안철수. 123대 122로 한석 차이로 됐는데 문재인 당대표 시절. 예, 이 국정농단 사태를 겪고 나서 5% 차이로 벌어지면서 이 비례대표 득표율이 네. 그러면서 이제 그 180석을 민주당이 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지난 그리고 이제 그 구조가 지금 계속되어 왔다가 지금 이번 총선에서 작년 총선에서 또 확인이 됐고 네. 그리고 지금 이 사태의 이제 여론조사 데이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5% 정도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실제로 줄어들었고. 예, 그래서 한 25%로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말을 믿을 수 있어라고 주장하고 실제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그렇게 우기고 나가는 그런 정서적인 어떤 지적인 상태에 있는 유권자 집단이 전체의 25%. 콘크리트라고 할 수 있는 게 25%. 예, 5% 깨졌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또 이게. 대단한 거죠. 예. 5%는 뭐 거의 모든 선거를 좌우지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젊었다고 다 청신한 게 아니고 늙었다고 다 현명한 게 아니에요. 뭐 그 저분이 역사 강사로 아마 꽤 오랫동안 그리고 나름의 인지도를 쌓으면서 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대목이 분명히 있었다고 들었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릅니다만. 저분이 지금 얘기하는 저 짧은 동영상 하나에도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고 또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 혹은 보고 싶은 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확증 편향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저런 목소리가 안 나오거든. 확신에 가득 차 네, 있죠. 확신에 가득 차 있는 목소리.
이게 지금 양쪽 다 이런 것 같아요. 요즘 여론조사 이렇게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 보면 네. 진보 쪽 지지자들은 아니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 맞아요. 이 나쁜 놈들 조사를 어떻게 하길래 하고 네. 네. 보수 쪽 사람들도 네. 이럴 리가 없다. 맞습니다. 딱 그래서 여론조사가 중간에 끼어서 네. 계속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게 처지가 몰렸는데 최근에 이제 명절이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전통시장이나 이런 재래시장 이런 데들 이제 가서 민심들을 청취를 많이 합니다. 인사도 나누고. 네. 근데 어제도 저도 뭐 국회의원들 한 4분 정도 만나뵀는데 네, 많이 드신 것 같은데. 근데 반응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민심이. 그러니까 실제로 나가서 겪고. 네, 그분들 말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네. 체감하는 민심이 좋더라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지역 돌아다니면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분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근데 항상 여론조사에 뒤처지는 쪽은 꼭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현장의 민심은 달랐다. 네. 그게 여든 야든. 약간 그런 핑계는 네. 늘 대는데 저는 여론조사 꽃에 지금 조사 결과가 실제 민심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기자간담회에서 권성동 대표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 하겠다고 말하면서 윤석열 씨 접견 의사 밝혔습니다. 또 실제로 체포영장 집행 막으려고 관저에 모였던 의원들끼리 지금 윤석열 접견 일정 조율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언젠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하지 않았나요?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랬죠. 대통령 본인들이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는 혹은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사람의 철학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어제는 대통령실 참모들이 윤석열 씨 접견했거든요. 여기서 윤석열 씨의 발언이 알려졌습니다. 의기소침하지 말고 대통령실이 이제 중심이니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이렇게 또 정말 힘을 이 북돋았다고 하네요. 뻔뻔하고 이 방송 이런 컨텐츠에 참 적합한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약간 재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네. 사고는 자기들이 쳐요. 그리고 나서 동요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맡은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과 직무를 자기 자리에서 잘하라고. 끝까지 다. 그걸 자기가 제일 못했거든. 자기 자리에서 맡은 책무와 직무를 못하고 나서 그쵸.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말에 참 한없이 한없는 가벼움과 천박함에 온몸이 떨립니다. 또요. 예. 네, 김용현 씨가 탄핵 심판에서 계엄 포고령도 본인이 썼고 또 계엄군 국회 투입도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김용현 씨의 집사로 알려진 양모 씨가 전직 대통령 경호처 직원입니다. 이 사람이 계엄 해제 직후에 김용현 씨와 그 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부인이 당신 혼자 다 뒤집어 쓰겠냐고 걱정하니까 김용현 씨가 무덤덤하게 그래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뭐 이 말에 뭐 그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는 항상 이런 거 보면 뭐 집사라든지 뭐 그 일을 왜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런 그 수족들이 있는 거죠? 네. 집사 있어요? 본인의 의사나 의견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 주변에서 보기 힘들죠. 참 희한한 일들이에요. 이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뭐 저는 살겠다는 몸부림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이요. 이번에 국민의힘 기자간담회에서 권성동 대표 발언이 이제 여러 가지로 논란입니다. 윤석열 씨 옹호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도 공정성 논란 제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새 재판관이 참여하는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헌재 재판관 중에 한 명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형님 동생 하는 사이라고. 네네. 근데 누가 또 그 얘기도 했더만요. 그 권성동하고 이재명 이 두 사람 또 형님 동생 하는 사이라고. 아,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뭐 전부 다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많으니까요. 윤석열 씨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오늘 딴 얘기도 하고 싶은 얘기는 있지만 어쨌든 뭐 이 메시지나 혹은 이 사람들의 판결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자체를 가지고 평가하거나 혹은 그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건 되게 수세에 몰린 쪽들이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 뭐 그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당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어제 헌재 공보관이 정례 브리핑에서 논란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 개인 성향에 따라서 위헌 위법 판단 좌우되지 않는다 말하면서 사법부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뭐 권성동 대표의 이런 이야기들도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정치인들처럼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말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가장 책임의 무게가 엄중하고 또 말을 잘 다듬고 선별해서 써야 할 사람들이 가장 천박하고 가장 신이 없는 말들을 뱉어요. 오히려 이 저작거리의 서민들의 말만도 못해요. 그 말에는 차라리 자기 삶이 있고 진심이 담겨 있고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기 마련인데 이 정치인들의 말처럼 가벼운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전반적인 정치 혐오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혐오를 조장하는 말들인 것 같아요. 네. 볼 때마다 매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뭐 본인들 발언도 호떡 뒤집듯이 뒤집고 있습니다. 제일 쉬워요. 오히려 항상 이렇게 정치인과 연예인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예인들은 뭔가 사고를 치거나 이러면 그 책임을 피할 도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거의 어떤 때는 정치인들보다 더 엄혹한 평가를 받고 또 처벌을 받아요. 네.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야 뭐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거의 다시 등장할 수 네. 없을 지경 이르죠. 근데 항상 그 연예인들을 좀 멸시하는 투로 바라보는 정치인들, 그 우월한 입장에서 바라보는 정치인들은 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워요. 난 여기에 국민들의 태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인들에게 엄정하고 연예인들에게 다소 관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또 있나요? 이제 마지막 뉴스 들어가기 전에 이제 2월 4일 날 5차 변론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홍장원 씨와 이제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이제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또 이날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씨에게 불리한 증언이 더 쏟아질 예정이거든요. 앞으로는 뭐 계속 그렇게 되겠죠. 서로 이제 악의가 안 맞는 말들이 나올 거고, 하여튼 그 틈을 잘 파고들어서 현명한 판단도 있어야 될 거고, 또 치밀한 수사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이죠. 설 연휴 마지막 날에 이재명 대표가 평산마을 찾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2시간가량 만남 가졌고 여기서 문 대통령은 포용의 행보를 언급하고 이재명 대표 역시 크게 공감했다고 표명했습니다. 이제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 뭐 흔히 이야기하는 수박 뭐 어쩌고 저쩌고. 네. 그리고 뭐 어느 한쪽이 이제 민주당 진영 안에서의 이제 공박과 평가들이 이제 막 서로 나오고. 네. 저는 그 총론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욕을 견디고 또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품어낼 수 있는지가 그 사람의 그릇을 보여주는 결과로 이어질 거고, 그 그릇의 크기가 다음 대선이랄까요? 혹은 다음 우리 지도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넓은 사람을 선택하고 싶어요. 품이 넓고 받아들일 줄 알고. 네. 아마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말들도 그런 말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으냐, 혹은 어떤 사람과 있을 때 편하냐, 나를 품어줄 수 있고 내 생각을 이해해 줄 수 있고 나와는 다른 의견도 귀담아 들어줄 수 있는 사람과 일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맞으니까 무조건 따라오라든지, 혹은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과는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일하고 싶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지도자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새해 첫 뉴스 뷰티풀 브리핑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짧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 사회는 다음 지도자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 생각을 저도 많이 하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보다가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준비했던 그 과정을 담은 영상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보면서 느낀 건데, 영상의 만듦새나 뭐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게 될 정부도 무엇보다도 꼼꼼하고 세밀하고 또 치밀하고 그리고 정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정부를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브리핑의 마지막에 이 영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방한을 준비했던 짧은 영상입니다. 2017년